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담당사 양쌤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복권방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급자분들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궁금증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첨이 되고 나서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복권을 팔았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로또 1등과 2등에 당첨된 사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덜 주거나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 상금이나 복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당첨되실 구독자님들, 이 영상 주의해서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복지2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먼저 2018년 기초수급자의 로또 1등 당첨 사례입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0억 상당의 당첨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급 자격이 박탈되었고 당첨금을 받은 뒤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후기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2021년 로또 2등 당첨 후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 사례입니다. 한 수급자가 로또 2등 약 5천만원에 당첨이 되었는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중지되었습니다. 당첨금을 사용하고 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수급 자격을 회복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액 당첨 후에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당첨금도 수급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득으로 잡히거나 통장에 오래 보관되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당첨금은 소득인가 재산인가? 복권 당첨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당첨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얼마까지 받아야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금이 소득으로만 인정될 경우 가구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당첨금은 재산으로도 평가되며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상황, 가구 원수, 지역별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당첨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 소득 재산 변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금융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가 복권에 당첨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녀가 수급 가족에 속해 있다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인이 되어 별도로 가구 분리된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당첨금을 증여하거나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초수급자가 로또를 판매할 수 있나? 로또 판매업은 자영업으로 간주되며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미미할 경우에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첨되어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덜 주거나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 복권이나 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향이 적거나 없는 복권, 이벤트 상금, 즉시 소비하면 소득으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오누리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의 당첨금입니다. 소액의 경품,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 예를 들면 온라인 이벤트, 공모전 소액 경품 등 소액 복권 당첨금 10만원 이하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한 달 내 소비하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일부 비과세 당첨금입니다. 사적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일정 조건에 충족될 시 기업, 기관의 장학금, 학생 대상, 특정 조건 만족 시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에서 지원하는 비과세 지원금, 일회성 지원금 중 비소득, 비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일회성 지원금 중 비소득, 비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생계지원금, 긴급지원금, 코로나 시기에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사용 목적이 정해진 지원금입니다. 두 번째, 수급 자격에 영향이 큰 복권 상금입니다. 고액의 복권 당첨금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나 연금복권, 피토 1등 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반영으로 수급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지급 이벤트 수백만원 이상입니다. 소득 초과로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액 공모전 상금입니다. 대회 콘테스트 등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첨금 상금을 받았을 때 수급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소액일 경우 한 달 내에 소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큰 금액은 복지센터에 상담 후 관리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재신청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자녀, 가족 명의로 당첨될 경우 영향 검토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연 당첨금 상품권은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을까? 영향이 적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이 아니라서 소득으로 직접 반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0만원 이하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 내에 사용하면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고액, 예를 들면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은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일부 기프티카드, 체크카드형 포인트는 현금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첨 내역이 정부 시스템, 금융거래에 잡힐 경우 소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권 받았을 때 수급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소액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라면 한 달 내에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이 아닌 순수 상품권이라면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액이라면 복지센터에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상품권, 기프트 카드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권 당첨 후 수급 자격이 박탈되어 생활고에 빠진 사례입니다. 2021년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로또 2등 약 5천만원에 당첨되었지만 당첨금을 받고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당첨금을 생활비와 가족에게 나눠주다 보니 금방 소진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해 당분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첨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큰 당첨금을 받고 무리한 소비를 해서 다시 빈곤 상태로 전락한 사례입니다. 한 수급자가 로또 1등에 당첨, 약 10억 원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돈이 생기자 무리한 소비, 고급차, 비싼 가전제품, 가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나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아 몇 년 후 당첨금이 거의 소진됩니다. 돈이 다 떨어진 후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려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 상당 기간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차라리 로또 1등이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복권 당첨 후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박탈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액 당첨이라도 신중하게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후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지자체 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